한 핏줄이라고 해서 마음까지 같을 수는 없다. 명절이 되면 가족들이 모인다. 한 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지만 대화는 잘 통하지 않는다. 형제자매끼리도 생각이 다르고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간극이 느껴진다. 같은 집에서 자랐는데 왜 이렇게 다를까? 하는 생각이 든다. 어색한 침묵이 흐르고 누군가 억지로 화제를 꺼내지만 대화는 오래 이어지지 않는다. 어느 어머니가 두 딸을 똑같이 키웠다. 같은 음식을 먹이고, 같은 교육을 시키고, 같은 사랑을 주었다. 아침마다 같은 시간에 깨우고, 저녁마다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며 재웠다. 두 딸이 싸우면 공평하게 중재했고, 선물을 살 때도 똑같은 것을 사주었다. 그런데 두 딸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 큰딸은 조심스럽고 신중한 성격이 되었다. 무슨 일이든 깊이 생각하고 결정을 내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 작은 딸은 대범하고 활발한 성격이 되었다. 즉흥적으로 결정하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때때로 혼란스러웠다. 내가 뭘 다르게 했나? 왜 애들이 이렇게 다를까? 밤에 잠들기 전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며 자신이 무언가 잘못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다. 다른 집 이야기도 있다. 세 형제가 있었다. 어릴 적에는 사이가 좋았다. 함께 놀고, 함께 싸우고, 함께 자랐다. 부모님은 세 형제가 평생 서로 의지하며 살기를 바랐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점점 멀어졌다. 큰형은 사업가가 되어 바쁘게 살았고, 돈과 성공을 중요하게 여겼다. 둘째는 교사가 되어 안정적인 삶을 살았고, 소박한 행복을 추구했다. 막내는 예술가의 길을 택했고, 자유와 창작을 가장 가치 있게 여겼다. 명절에 모이면 대화가 잘 통하지 않았다. 큰형이 사업 이야기를 하면 둘째는 관심이 없었고, 둘째가 교육 이야기를 하면 막내는 지루해했다. 만나면 어색하고 대화에도 공감이 잘 되지 않았다. 부모님은 안타까워하며 형제끼리 왜 이렇게 사이가 멀어졌나 하고 걱정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일어난다. 가족이니까 당연히 마음도 통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오히려 더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다. 기대가 크기 때문에 실망도 크고 서운함도 크다. 퇴계 이황 선생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 피는 이어져도 마음은 따로 흐른다. 처음 이 말을 들으면 조금 서운하게 느껴질 수 있다. 가족인데 한 핏줄인데 마음까지 따로라니. 쓸쓸하게 들린다. 하지만 이 말 속에는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다. 오늘은 이 지혜를 통해 가족이라도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그 인정이 어떻게 우리를 편안하게 만드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노인정에서 자주 듣는 이야기가 있다. 우리 큰아들은 나를 닮아서 차분한데 작은아들은 도통 이해가 안 돼요. 성격이 급하고 하는 일도 엉뚱하고. 같은 집에서 키웠는데 왜 저렇게 다른지 모르겠어요. 형제끼리 왜 이렇게 다른지 모르겠어요. 한 뱃속에서 낳았는데 말이에요. 큰애는 말이 없고 작은애는 수다스럽고 성격도 다르고 생각도 달라요.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고민을 한다.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란 자식들인데 왜 이렇게 다른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다름을 자신의 잘못으로 여기며 마음 아파한다. 내가 뭘 잘못 가르쳤을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하며 밤잠을 설친다.
아파트 단지를 산책하다 보면 벤치에 앉아 한숨을 쉬는 어르신들을 본다. 자식들이 명절에 와도 할 말이 없어요. 무슨 이야기를 해도 시큰둥하고 금방 자기들끼리만 이야기하고 저는 그냥 옆에 앉아만 있어요.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도 비슷한 이야기를 듣는다. 두 할머니가 채소를 고르며 대화를 나눈다. 명절만 되면 긴장돼요. 자식들 다 모이는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것저것 물어보면 대답은 하는데 대충대충 하고 끝이에요. 저도 그래요. 예전에는 그래도 손주들 이야기라도 했는데 이제 손주들도 다 커서 할머니한테 관심이 없어요. 명절이 즐겁지가 않아요. 이런 상황들이 왜 생기는 걸까? 가족이 잘못되어서일까? 부모가 뭔가 잘못 키워서일까? 아니다. 이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퇴계 선생이 말씀하신 피는 이어져도 마음은 따로 흐른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설명한다. 사람은 아무리 가까운 관계라도 심지어 한 핏줄이라도 각자 다른 존재라는 것이다. 동양 철학에서는 이를 성품의 차이라고 설명한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고유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 그 본성은 환경이나 교육으로 완전히 바꿀 수 없다. 부모가 아무리 같은 방식으로 키워도 아이들은 각자의 본성대로 자란다. 퇴계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람마다 성품이 다르고 처한 상황이 다르니 한 가지 방법으로 모든 사람을 대할 수 없다. 가족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다. 오히려 가족일수록 그 다름이 더 명확하게 드러난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평생 괴로워진다. 왜 내 자식은 내 말을 안 들을까? 왜 형제끼리 이렇게 다를까? 하며 끊임없이 답 없는 질문을 하게 된다. 하지만 이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이 편해진다. 아, 우리는 원래 다른 사람이구나. 가족이지만 각자의 길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서운함도 줄어들고 갈등도 줄어든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한다. 같은 가정 환경에서 자란 형제자매도 성격, 가치관, 인생관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유전적 요인도 다르고 태어난 순서도 다르고 각자 겪은 경험도 다르기 때문이다. 결국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이 같을 수는 없다. 피는 이어져 있지만 마음은 각자 다른 강물을 흐르듯 흘러간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다. 이것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가족과의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다. 첫 번째, 같은 부모 밑에서도 다르게 자라는 이유. 아이들은 같은 집에서 자라도 다르게 성장한다. 이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한 어머니가 두 아들을 키웠다. 남편과 함께 열심히 일하며 아이들을 똑같이 사랑했다. 큰아들에게 해준 것을 작은아들에게도 똑같이 해주려 애썼다. 용돈도 같은 액수로 주었고 선물도 공평하게 사주었다. 큰아들은 어릴 때부터 책을 좋아했다. 조용히 앉아서 몇 시간이고 책을 읽었다. 친구들과 놀러 나가는 것보다 집에서 책을 읽는 것을 더 좋아했다. 학교 성적도 좋았고 선생님들의 칭찬을 자주 들었다. 어머니는 이런 큰아들이 대견했다. 작은아들은 달랐다. 가만히 있지를 못했다. 밖에서 뛰어놀기를 좋아하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즐겼다. 책은 잘 읽지 않았고 공부에도 흥미가 없었다. 학교 성적은 그저 그랬고 선생님들에게 자주 지적을 받았다. 어머니는 걱정이 되었다.
왜 작은 아들은 형처럼 공부를 안 할까? 내가 뭘 잘못했나? 같은 방식으로 키웠는데 왜 이렇게 다른지 이해가 안 되었다. 혹시 작은 아들을 임신했을 때 무리를 해서 그런가? 아니면 어릴 때 충분히 관심을 주지 못해서 그런가? 어머니는 작은 아들을 바꾸려고 애썼다. 형처럼 책 좀 읽어라, 공부 좀 해라 하며 계속 잔소리를 했다. 학원도 더 많이 보냈고 공부 시간도 정해서 앉혀놓았다. 하지만 작은 아들은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반항적이 되었고 어머니와의 관계도 나빠졌다. 하지만 세월이 흐른 후에 알게 되었다. 큰아들은 학자가 되었고 작은 아들은 사업가가 되었다. 둘 다 자기 길에서 성공했다. 큰아들은 대학 교수가 되어 연구에 몰두하며 행복하게 살았고 작은 아들은 사업을 시작해 번창하며 자신의 꿈을 이뤘다. 어머니가 잘못 키운 것이 아니었다. 두 아들은 애초부터 다른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고 각자의 본성대로 자란 것뿐이었다. 큰아들은 조용히 생각하고 탐구하는 것이 맞았고 작은 아들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도전하는 것이 맞았다. 어머니는 이제야 깨달았다. 내가 작은 아들을 형처럼 만들려고 했구나. 그 아이의 본성을 인정하지 않고 내 기준에 맞추려고만 했구나. 그때 그 잔소리들이, 그 걱정들이 오히려 아이를 힘들게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고유한 기질을 가지고 있다. 어떤 아이는 조용하고 신중하며 어떤 아이는 활발하고 대담하다. 어떤 아이는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고 어떤 아이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한다. 이것은 부모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본래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다. 자식이 부모의 기대와 다르게 자랐다고 해서 실패가 아니다. 자식이 형제와 다른 길을 간다고 해서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저 각자의 본성대로 각자의 속도로 자라는 것일 뿐이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부모가 가져야 할 지혜다. 두 번째, 가족이니까 당연히 통해야 한다는 환상. 많은 사람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 가족이니까 당연히 마음이 통해야 한다. 피를 나눈 사이인데 이해 못할 게 뭐가 있겠어. 가족끼리는 말하지 않아도 알아야 한다. 하지만 이것은 환상이다. 가족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마음이 통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가족이기 때문에 더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우연히 들은 대화가 있다. 70대 할머니 두 분이 채소 코너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한 분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명절만 되면 스트레스예요. 자식들이 다 모이는데 할 말이 없어요. 무슨 이야기를 해도 시큰둥하고 금방 딴 얘기로 넘어가요. 제가 요즘 어디가 아프다고 하면 병원 가보셨어요? 한마디 하고 끝이에요. 다른 분이 공감하며 대답했다. 저도 그래요. 우리 큰아들은 정치 이야기만 하면 화를 내고 작은 딸은 돈 이야기만 나오면 표정이 굳어요. 뭘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친구들이랑 있을 때가 더 편해요. 가족이 모였을 때 편하지 않다는 이야기였다. 오히려 친구들과 있을 때가 더 편하다는 말도 덧붙였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 가족이니까 당연히 통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실망하고 서운해하고 때로는 화가 난다. 가족인데 왜 내 말을 안 들어줘? 가족인데 왜 내 마음을 몰라줘? 하며 상처를 받는다. 노인정에서 만난 한 할머니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 명절 때 자식들이 와도 30분이면 할 말이 다 떨어져요.
그 다음부터는 어색한 침묵만 흐르죠. 자식들은 핸드폰만 보고 저는 그냥 TV를 틀어놓고 같은 공간에 있지만 각자 따로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생각을 바꿔보자. 가족도 결국 각자 다른 인생을 살아온 별개의 사람들이다. 부모와 자식은 20년, 30년의 세대 차이가 있다. 그 세월 동안 세상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가? 부모 세대는 가난을 경험했고 열심히 일해서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것이 최고의 가치였다. 자식 세대는 어느 정도 풍요 속에서 자랐고 자아 실현과 개인의 행복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부모는 안정을 추구하지만 자식은 도전을 원한다. 형제자매도 마찬가지다. 같은 집에서 자랐지만 각자 다른 환경에서 다른 경험을 하며 살아왔다. 당연히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다. 가치관이 다르고 우선순위가 다르고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 이것을 인정하는 순간 오히려 관계가 편해진다. 가족이니까 당연히 통해야 해라는 기대를 내려놓으면 다르지만 그래도 가족이야 라는 여유가 생긴다. 억지로 맞추려 하지 않아도 되고 억지로 이해시키려 하지 않아도 된다. 세 번째,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다. 진짜 사랑은 상대를 내 뜻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노인정에서 만난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다. 그분은 세 자녀를 두셨는데 오랫동안 큰아들과 갈등이 있었다. 그 갈등은 아들이 대학을 졸업할 무렵부터 시작되었다. 할아버지는 큰아들이 공무원이 되기를 바랐다. 안정적이고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했다. 자신이 평생 사업을 하며 불안정한 삶을 살았기에 아들만큼은 안정적인 길을 가기를 원했다. 공무원이 되면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다. 연금도 나오고 복지도 좋다며 계속 설득했다. 하지만 아들은 예술가의 길을 택했다. 그림을 그리며 살겠다고 했다.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했고 졸업 후에는 화가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할아버지는 기가 막혔다. 그림 그려서 어떻게 먹고 사느냐, 결혼은 어떻게 하고, 애는 어떻게 키우려고 그러느냐 하며 반대했다. 둘은 매번 만날 때마다 싸웠다. 할아버지는 좀 더 안정적인 길을 가라, 아버지 말 좀 들어라고 설득했다. 아들은 제 인생은 제가 살겠습니다. 아버지 뜻대로만 살 수는 없어요라고 맞섰다. 결국 부자 사이가 멀어졌다. 명절에도 만나지 않고 전화 통화도 뜸해졌다. 할아버지는 속상했다.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나쁜 길로 가라는 것도 아닌데 하며 이해할 수 없었다. 10년이 흘렀다. 아들은 여전히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돈을 많이 벌지는 못했지만 작은 화랑에서 전시회도 열고 가끔 그림도 팔리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다.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자기 일을 사랑하며 행복해 보였다. 어느 날 할아버지가 크게 아팠다. 병원에 입원했고 며칠 동안 위독했다. 그때 큰아들이 달려왔다. 병실을 지키며 밤새 간호했고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그때 깨달았다. 침대에 누워 아들의 손을 잡고 있으면서 문득 생각이 들었다. 내가 아들을 사랑한 게 아니라 내 뜻대로 만들려고 했구나. 아들의 행복보다 자신의 기준을 우선시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퇴원한 후 할아버지는 태도를 바꿨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아버지는 내가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동안 미안했다고 말했다. 아들은 전화기 너머에서 울었다.
평생 아버지에게 듣고 싶었던 말이었다. 그 후로 부자 관계는 회복되었다. 예전보다 훨씬 가까워졌다. 진짜 사랑은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는다. 상대가 나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다름을 존중하는 것이다. 상대의 길을 응원하고 그 길에서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각자가 가진 고유한 본성을 인정하고 각자의 길을 응원해 주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이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가족 간의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다. 네 번째, 억지로 맞추려 하지 말라. 가족 관계에서 흔히 생기는 문제 중 하나는 서로를 억지로 맞추려 하는 것이다. 가족이니까 이렇게 해야지. 가족이니까 참아야지. 가족이니까 맞춰줘야지. 이런 생각들은 겉으로는 관계를 위해서인 듯하지만 사실 마음을 답답하게 만든다. 억지로 맞추려 하면 결국 서로가 불편해지고 사소한 일에도 갈등이 생기기 쉽다. 얼마 전 동네 카페에서 본 장면이 떠오른다. 70대 부부가 함께 앉아 있었다. 남편은 조용히 차를 마시며 신문을 보고 있었고, 아내는 그림을 그리며 시간을 보내고 싶어 했다. 아내가 말했다. 여보, 같이 이야기하면서 그림 그리면 재미있을 텐데.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부드럽게 말했다. 나는 지금 신문 읽는 게 좋아. 내가 그림 그리는 동안 나는 잠깐 혼자 있을게. 아내는 살짝 아쉬운 듯 했지만 이내 자신의 그림에 집중했다. 그 결과 서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도 다툼이나 서운함은 전혀 생기지 않았다.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함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서로의 취향과 속도를 존중하고 억지로 맞추려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갈등은 자연스럽게 줄어든다. 나는 내 방식대로, 너는 너의 방식대로. 이 생각 하나로 가족 관계는 훨씬 편안해진다. 억지로 하나가 되려 하지 않아도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삶을 즐기는 것이 오히려 오래도록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이다. 다섯 번째, 완벽한 화합을 기대하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가족은 완벽하게 화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명절에 모이면 모두가 웃고 떠들며 즐거워해야 한다고 믿는다. TV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가족들이 모두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고 기대한다. 하지만 그것은 환상이다. 현실의 가족은 그렇지 않다. 아파트 단지 벤치에서 만난 한 할머니가 이런 말을 했다. 명절만 되면 긴장돼요. 자식들이 다 모이는데 잘 지내는 것처럼 보여야 하잖아요. 화목한 가족처럼 보여야 하니까요. 그런데 사실은 서로 어색해요. 큰아들이랑 작은딸은 사이가 안 좋거든요. 명절 때 억지로 웃으면서 인사하지만 그것도 형식일 뿐이에요. 하지만 그것은 잘못이 아니다. TV 드라마 속 가족은 연출된 모습일 뿐이다. 현실의 가족은 각자 다른 삶을 살고 있고 각자 다른 고민을 안고 있다. 노인정에서 만난 한 할아버지는 솔직하게 말했다. 명절 때 자식들이 오면 이 시간 정도는 괜찮아요. 밥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그런데 그 이상 있으면 서로 불편해져요. 할 말이 떨어지고 어색한 침묵이 흐르죠. 자식들도 빨리 가고 싶어 하는 게 눈에 보여요. 오히려 완벽한 화합을 기대하기 때문에 실망이 크다. 왜 우리 가족은 이렇게 어색할까? 다른 집은 다들 화목한 것 같은데 우리만 이런 것 같아 하며 괴로워한다. 하지만 생각을 바꿔보자.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어색해도 괜찮다. 그래도 우리는 가족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진다. 명절에 모여서 어색하면 어색한 대로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억지로 즐거운 척하지 않아도 된다. 완벽한 가족은 없다. 현실의 가족은 서로 다르고, 때로는 어색하고, 가끔은 갈등도 있다. 하지만 그것이 진짜 가족이다. 완벽하지 않지만 함께 있고, 항상 통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가족이라는 것. 완벽을 기대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라. 명절에 이 시간 함께 밥을 먹고 몇 마디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제 잠시 시간을 내어 자신을 돌아보라. 혹시 가족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은가? 가족이니까 당연히 이해해줘야지. 가족이니까 내 마음을 알아줘야지 하며 상대에게 요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자식이 자신과 다른 길을 간다고 해서 서운해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이렇게 키웠는데 왜 내 말을 안 들어? 하며 섭섭해하고 있지는 않은가? 형제자매가 자신과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답답해하고 있지는 않은가?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랐는데 왜 저렇게 다를까 하며 이해할 수 없어 하고 있지는 않은가? 며느리나 사위가 자신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속상해하고 있지는 않은가?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다. 자식을 키우고 집안을 돌보고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밤낮으로 일하며 가족을 먹여 살렸고 자신의 꿈은 포기하고 가족을 위해 희생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가족들은 내 마음을 몰라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도 된다. 그것은 잘못이 아니다. 가족이 사랑하지 않아서도 아니다. 가족이 감사할 줄 몰라서도 아니다. 그저 사람은 원래 각자 다른 것뿐이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피를 나눈 사이라도 마음은 각자 다른 방향으로 흐른다. 퇴계 선생이 말씀하신 피는 이어져도 마음은 따로 흐른다는 말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라. 이 말은 차갑고 냉정한 말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말이다. 가족이라고 해서 모두 같아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말이다. 자신도 그리고 가족도 각자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받아들여라.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것이 아니다. 다르다고 해서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그저 다를 뿐이다. 이제는 가족에게도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에게도 조금 더 너그러워져도 좋다. 완벽하게 마음이 맞지 않아도 괜찮다. 생각이 달라도 괜찮다. 자주 연락하지 않아도 괜찮다. 명절에 어색해도 괜찮다. 그래도 우리는 가족이고 그 자체로 소중한 인연이다. 자식이 자신과 다른 길을 간다면 그래, 내 길을 가거라. 나는 내가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해주라. 자식의 행복이 중요한 것이지 자식이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형제자매가 자신과 생각이 다르다면 우리는 생각이 다르지만 그래도 형제야라고 받아들여라. 생각이 달라도 형제는 형제다. 며느리나 사위가 자신의 방식과 다르다면 그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구나. 나는 내 방식대로 하면 되라고 여유를 가져라. 가족이라는 이름 때문에 오히려 더 큰 기대를 하고 그 기대가 어긋나면 더 큰 상처를 받는다. 이제는 그 기대를 내려놓아라. 가족도 각자 다른 사람이라고 인정하라. 가족도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여라. 그렇게 하는 순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것이다. 서운함도 줄어들고 갈등도 줄어들 것이다. 가족과의 관계가 훨씬 편안해질 것이다.
피는 이어져도 마음은 따로 흐른다.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조금 서운하게 느껴질 수 있다. 가족의 유대를 부정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다. 하지만 이제는 이 말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되었을 것이다. 이 말은 가족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다. 가족에게 무관심하라는 말도 아니다. 오히려 가족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말이다. 가족과 평화롭게 지내는 지혜를 담고 있는 말이다. 가족이라고 해서 모두 같을 수는 없다. 한 핏줄이라고 해서 마음까지 하나일 수는 없다. 각자가 다른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고 각자 다른 길을 걸어왔다. 당연히 생각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살아가는 방식도 다르다. 그 다름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이다. 상대를 내 뜻대로 바꾸려 하지 않고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상대의 길을 존중하고 그 길에서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왔다. 자식을 키우고 집안을 돌보고 모든 것을 헌신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가족을 먹여 살렸고 자신의 것은 포기하며 가족에게 주었다. 그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 그 헌신이 의미 없었던 것도 아니다. 다만 이제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가족을 사랑해도 된다. 억지로 하나가 되려 하지 말고 각자의 다름을 인정하라. 완벽한 화합을 기대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라. 자식이 다른 길을 가도 형제가 다른 생각을 해도 그것을 존중하라. 며느리나 사위가 다른 방식으로 살아도 그것을 인정하라. 너는 내 길을 가고 나는 내 길을 간다. 그래도 우리는 가족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관계가 훨씬 편해진다. 서운함도 줄어들고 갈등도 줄어들고 마음의 평화가 찾아온다. 매일 연락하지 않아도 괜찮고 자주 만나지 않아도 괜찮다. 명절에 어색해도 괜찮고 대화가 잘 통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냥 가족이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가족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마라.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이해해 줄 것이라 믿지 마라. 가족도 각자 다른 사람이고 각자의 한계가 있다. 가족도 완벽하지 않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족의 소중함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다름을 인정할 때 가족은 더욱 소중해진다. 다르지만 함께 있고 이해되지 않지만 여전히 가족이라는 것, 완벽하지 않지만 서로를 존중한다는 것, 그것이 진짜 인연이다. 이제는 자신에게도 너그러워져라. 내가 뭘 잘못했나? 왜 우리 가족은 이렇게 안 맞을까? 하며 자책하지 마라. 잘못한 것이 아니다. 그저 각자 다를 뿐이다. 가족이 완벽하게 화합하지 않는다고 해서 자신이 실패한 것이 아니다. 가족이 모였을 때 어색해도 괜찮다. 대화가 잘 통하지 않아도 괜찮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냥 함께 밥을 먹고 몇 마디 나누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퇴계 이황 선생이 말씀하신 피는 이어져도 마음은 따로 흐른다는 이야기를 기억하라. 이 말 속에는 가족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자신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다.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사랑이고 각자의 길을 존중하는 것이 가족이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편안한 쉼터가 되기를. 다르지만 함께 있고 이해되지 않지만 여전히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바란다.